저는 산골에 살잖아요. 그럼 산골에 이제 살 때 어떤 차가 적합한가? 그 누가 물어봐가지고 무슨 차 살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저는 요 쌍용의 올류 렉스턴 마스터, 이름이 그렇던데요. 요거를 이제 지금 한 9월 중순이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4개월 반쯤 돼가네요. 4개월. 요 이전에는 투리스모를 탔었습니다. 투리스모.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그 의자를 눕히면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탔었는데, 렉스턴 투리스모 앞에는 그 로디우스, 전부 쌍용이죠. 쌍용을 탔습니다. 주로 탑니다.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산골이니까 사륜이 필수예요. 사륜을 안 하면 한 발씩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농로나 임로 이런 데 주로 가니까. 그리고 이제 위급하면 짐 실을 때 밭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로 사륜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해발 400m 정도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산길이 많아요. 흙길이고. 그래가지고 주로 사륜 위주로 타는데, 그 투리스모하고 이 렉스턴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 대충 많이 납니다. 승차감은 이게 훨씬 좋고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거의 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 나죠. 그러니까 뭐 경차 한 대 더 이제 비용이 더 드는데요. 요거 이제 그 타보니까 산골에서는 정말 괜찮고요. 요 차는 그 사륜에다가 그 LD라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한 발이 빠졌을 때 이제 한쪽으로 힘을 몰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산골에서는 좋죠. 농촌이면 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렉스턴 요거를 선택한 이유는 그 프레임 바디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 위에 집을 올려놓는 그런 그 스타일이니까 아무래도 좀 튼튼하겠죠. 그래서 이제 프레임 바디는 요 렉스턴하고 모하비하고 2개 정도 밖에 없죠. 국내 차는. 요게 가격 대비에 이렇게 볼 경우에는 이제 타보지는 않았지만 외제차로 할 것 같으면 이 정도 사양하려면 상당히 많이 비용이 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아까 들어올 때는 연비가 지금 식량 구하러 장보고 그래 이제 다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도를 달렸습니다. 국도. 그런데 뭐 연비도 뭐 국도가 좀 학교 앞에는 30km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신호도 있고 하니까 이제 서갖고 있으니까 15km 대에서 14km대로 내려갔네요. 연비가 14km 뭐 15km. 고속도로는 그 RPM을 1500 정도 두면 80km 90km까지 나오거든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러면 고속도로에서는 이제 인텔리전트 크루즈를 쓰죠. 그러니까 그 한 17에서 19 20km도 찍어봤고요. 뭐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하비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3000cc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2200cc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
연비가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모하비에 비해서. 가격도 좀 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프레임바디하고 사륜에서는 쌍용차가, 저는 쌍용차 신뢰도가 조금 높아서 요걸 선택했는데요. 그 이제 요 핸들링 같은 경우에는 로디우스 초기 모델이었는데요. 로디우스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핸들링이. 승차감도 로디우스가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제일 최초 모델이었거든요. 가격이 그게 싸잖아요. 그러면 싼데도 불구하고 승차감하고 핸들링은 로디우스가 나은 것 같고요. 뭐 이것도 그 렉스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리전트 크루즈 하면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애가 수원에 있는데요. 그럼 수원까지 갔다 오는데 피로도를 따져봐라. 그러면 이제 그 투리스모로 갔을 때 하고 갔다 왔을 때 하고 렉스턴으로 2차로 갔다 왔을 때 하고 피로도 차이를 말하라 굳이. 그러면 피로도가 한 70% 정도 삭감되지 않나. 더 되나? 더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별로 안 피곤해요. 왜냐하면 인텔리전트 크루즈를 하면 저 왼쪽 맨 위에 보면 그 차선 유지하고 있죠. 저거 하고 인텔리전트 크루즈하고 두 개 하면 별로 운전대를 많이 돌릴 줄 맞추고 이러잖아요. 이게 없으면 자기가 알아서 이게 다 틀어준단 말이죠. 약간만 이제 불안하니까 손대주는 그 정도밖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장거리를 하면 이제 엑셀 밟는 게 그것도 이제 발목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아예 밟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눈도 팔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인텔리전트 크루즈를 하면 앞에 차가 속도를 줄이면 자기도 줄입니다. 앞에 차가 서면 자기도 따라 섭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위급한 상황만 대비하고. 그러니까 피로도가 한 70% 이상 그 투리스모에 비해서. 인텔리전트 크루즈가 있으면 다 똑같겠죠. 근데 그건 없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장착돼 있으니까 참 편합니다. 피로도가 거의 70% 줄어든다 하면은 뭐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그 변속기가 바뀌어 가지고, 변속기는 옛날에는 뭐 벤츠 미션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바뀌어 가지고 여기 이제 변속 충격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전자식으로 바뀌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산골에서 살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뭘 했냐 하면 뭐 그 썬팅이나 이런 거는 그 차 영업하시는 분이 이제 다 해주더라고요. 밑에 이제 이 코팅하는 거, 하부 코팅하는 거 이런 것도 해주고. 제가 이제 산골에 살 때는 저는 이제 농산물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니까 뭐 짐을 좀 싣겠죠. 거름도 싣고 이러잖아요. 밑에 장판을 깔았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흙이 여기에 꼽히면 안 빠져요. 그 시골에 이제 살 경우에는 이 장판 까는 게 필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하기도 쉽고, 이 흙이 이제 특히 황토 같은 거 꼽혀버리면 색깔이 완전 변색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보면 뭐 잡다구니 한 게 많은데 여기에 장판 깔았죠. 그런데 이제 뭐 차박하고 이럴 때 요 선반에 뭐 얹는 그 평탄화를 위해서 그런 거 주던데 저는 다 빼버렸습니다. 그런 거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오늘 뭐 그라인더도 한 개 사고 오늘 뭐 산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는 이제 요게 손으로 하고 막 이러니까 그것도 자주 하니까 좀 귀찮던데, 자동으로 돼 있고 뒤쪽에도 좀 보면은 다 깔려 있죠. 장판 다 깔려 있어요. 요 장판 한번 처음에 할 때 이 장판 깔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트도 뒤로 누울 수 있도록 제껴줄 수 있고요. 그러면 돈가스하고 막 식량을 김하고 식량 마련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요 차, 이 시골에서는 이 차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사륜이 기본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자주 빠져요. 그리고 이제 빠져도 이제 차가 많이 안 다칠 수 있는 이제 그런 차가 필요하겠죠. 요거는 이제 프레임 바디니까 조금 안심을 하는 거죠. 이게 이 뒤뚱뒤뚱 하는 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흙길을 많이 다니니까. 시골에서는 이 차가 상당히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숙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태까지 쭉 쌍용차를 주로 탔었기 때문에 쌍용차 엔진에 좀 익숙하거든요. 근데 쌍용차 엔진이 조금 우렁차죠. 그르릉 하면서. 그런데 이걸 타보니까 이게 쌍용차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쌍용차를 오래 탔기 때문에 쌍용차 엔진에 대해서 조금 적응돼 있는데요. 저는 그 소리가 좀 듣기가 괜찮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차는 쌍용차 아닌 것 같아요. 이 화면에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소리가 거의 승용차 수준입니다. 저 젊을 때는 그 소나타 2, 옛날에 소나타 2를 탔었는데 뭐 그거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뭐 한 번씩 남의 차 타는 거는 뭐 그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건 가늠할 수 없고, 제가 타본 차 중에서 소리는 거의 승용차 수준입니다. 그렇게 소음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쌍용차 엔진에 적응되어 있는 사람도 조금 적응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저 오른쪽 밑에 보면 파란색 67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 버튼을, 요 시계 같이 생긴 요 버튼을 누르면 저 인텔리전트 크루즈가 되는데요. 그 속도를 이제 높게 하려면 요 오른손의 왼쪽 버튼 요걸 가지고 위로 한 칸씩 이렇게 올려주면 저게 이렇게 5씩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80km 맞춰놨죠. 그래갖고 손을 뗀다 이 말이죠. 손을 떼도 앞에 이제 곡선인데 이게 손은 여기 있고요. 한 손은 핸드폰 갖고 있고 손은 여기 있고, 이 곡선을 자기가 간다 이 말이죠. 돌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 보조만 해주면 되니까
피로도가 상당히 준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게 정말 이게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뭐 이게 자율주행 뭐 2.5인가 뭐 3인가 뭐 그렇게 하던데, 뭐 그랬든 어쨌든 뭐 그게 얼마든 간에 요게 일본의 어떤 회사가 이 기술을 빼 나가다가 이 적발됐다면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위대합니다. 이게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정말 대단한 거죠. 저 손이 여기 있고 요 곡선이잖아요. 한 손은 폰을 갖고 있고, 그러면 이게 자기가 알아서 튼다 이 말이죠. 왼손은 폰을 가지고 있고 오른손은 여기 보이고 있죠. 그래도 이 곡선을 자기가 알아서 틉니다. 이게 조금 신기하죠. 남들은 뭐 당연한 걸로 이야기하던데 저는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거 만들어내는 우리 젊은이들 정말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 경제의 기반을 마련했죠. 아주 위대한 세대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까? 정말 대단하죠. 박수. 우리 이제 늙은이들은 박수 치고 응원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제 손을 오래 안 잡으면 손 잡으라고 경고를 줍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기계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차가 짐칸도 이게 크거든요. 저는 이제 농산물도 싣고 거름도 싣고 어떨 때는 소똥도 얻으면 소똥도 싣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재 공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농산물 그거 해가지고 갖다 주든지 아니면 택배 부치러 가지고 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재 공간도 이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짐을 너무 많이 실으면 예컨대 뭐 트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모노코크잖아요, 구조가. 그럼 이게 삐뚤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차가 빠졌을 때 이 끌어준다거나 하면 이 차가 비틀리는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쌍용 서비스만 들어가는데, 서비스에 저만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래 다니니까 친해진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남의 차 절대 끌어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차 비틀어진다고. 모노코크는 그런 면이 있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남의 차 빠질 경우를 제법 보거든요. 산이니까. 이제 놀러 오신 분들도 있고 막 그러다가 빠진 분들한테 잘 못 빼주겠더라고요. 한 발 빠지거나 막 이러면. 그런데 이제 요 차는 프레임 바디가 되다 보니까 뭐 끌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서비스 기사가. 그래서 이제 좀 안심이 많이 되죠, 이 차를 타고 다니면. 시골에서는 이 차가 균형적으로 이렇게 도로 위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체가 삐뚤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임 바디 차로 이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 차는 렉스턴, 이거는 산골에서, 저처럼 산골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상당히 괜찮은 효용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왔는데요. 뭐 그래도 뭐 14.9 이렇게 나오네요. 아까 가만히 서 있으니까 연비가 자꾸 줄더라고요. 15.3가에서 쭉쭉쭉쭉 내려가 가지고 14까지 갔다가 14.9 뭐 이렇게 오네요. 연비도 이 정도면 상당히 투리스모보다 오히려 연비가 좋습니다. 좋고,
로디우스는 2700cc인가 그랬었는데 그것보다도 연비 더 좋네요. 좋고 이게 무게가 2600kg인가 공차 중량이 막 그렇던데, 이 정도 무게로 이 정도 연비 내주면 정말 이거는 대단한 거죠. 이제 인텔리전트 크루즈 이거는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데 힘 전혀 부족한 거 못 느끼고요. 이거 몰고 우리 뒷산 1134m 거든요.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놀러 가 보세요. 1134m까지 차가 올라갈 수 있어요. 승용차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가 서로 이제 조금 비잡긴 한데 마주오는 차하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길이 괜찮아요. 꼭대기 올라가면 정말 절경입니다. 아마 승용차로 1100m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우리 뒷산밖에 없을걸요. 오도산 치면 그 나올 겁니다. 아마 합천 오도산. 12월 31일 밤에는요 차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해 뜨는 거 보려고. 동해 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볼 때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해 뜨는데 이제 그 관람할 수 있게 설치도 조금 많이는 아닌데 조금 돼 있고, 올라가면 정말 환상적입니다. 나이 드신 분, 이런 분 집안에 어른 계시고 이러면 한번 태우고 올라가 보시면 상당히 도움 될 겁니다. 그까지 올라가 봐도 별로 이제 고바위가 많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부족한 거 전혀 못 느끼고요. 힘 같은 거 그런 부분에서 뭐 힘이 모자란다 뭐 그런 느낌 없고요. 투리스모보다는 훨씬 힘이 좋고,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아무튼 힘에도 부족함 없고 밭에 들어갔다 나와도 괜찮고 사륜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짐 실기도 좋고 또 승용 감각이고 승차감도 괜찮습니다. 특히 소음, 엔진음 이런 거는 거의 승용차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촌놈한테는 좀 과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는데, 사륜하고 적재 공간만 충분하고 프레임 바디면 충분한데 프레임 바디로 뭐 할 수 있는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무리해 가지고 이 차를 했는데 상당히 촌놈한테는 너무 가분합니다. 근데 시골에 이런 차 있으면 상당히 괜찮겠네요.